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오마주, 카피 우리가 이런 얘기 했지만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설명하면 전달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다. 그거 궁금하지 않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디자인이 세상에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도대체 디자인을 하는 거냐. 거기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따지면 한 가지 부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는 99% 대 1%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100%야.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내가 어릴 때, 20살 때 그런 생각했었거든. 여러 디자인들을 보면 다 뭐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업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20살에 그 거의 약간 중2병 스타일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무 곳으로부터 영감을 안 받을 순 없을까? 그 생각을 실제로 했어. 영감을 받지 않는다. 영감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분신사바하듯이 디자인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20살 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21살이지? 그 대학생 때 그 컨테스트에서 상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형식적으로 막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하거든.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을 거야, 이 꼬맹이의 뭐 작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기사를 써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묻는단 말이야. 근데 그 인터뷰에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었어. 뭐 나중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그때 그렇게 말했거든. 아무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치, 좀 지나고 깨달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디자인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디자인은 결국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 이건 AI나 로봇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은 생존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삶을 생존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든 환경이 있지. 근데 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감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힘든 게 맞아. 근데도 1%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싶어. 정말로 우주의 어떤 그냥 아무런 무의식에 의해서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건 1%고, 99%가 어떤 무언가로부터 출발을 해서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통의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출발하는 요소들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빈티지야. 그 빈티지를 어떤 해석을 담아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럼 그 빈티지가 이제 단어적으로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그 빈티지 아이템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그 레퍼런스 샘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느냐가 이제 디자이너의 능력이자 그 디자이너의 성향인 거지. 근데 이제 카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누가 재해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를, 그거에 원본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건데, 그 사람의 해석이 멋있어서 그 사람의 해석을 따라 해놓고서는 자기는 이 사람이 원본으로 했던 이거에서 영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기도 하고 카피인 거기도 하고. 그런 게 어려워요. 뭐? 근데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럼 디렉터들이 얼마든지 디자이너들이 사용자한테. 그럼 사용자는 모른다는 게 정말로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아니야. 사실은 알 수 있지.
빈티지 어떤 오리지널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이걸 해석했는데 그게 해석한 게 되게 멋있어. 근데 누군가 이 해석한 걸 보고 멋있어서 따라 했는데 사람들한테 말하기론 난 이거 따라한 거 아니고 난 이 그쵸. 오리지널 보고 했다. 맞아.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나한테 이 블로그로 물어봐야 될 거야. 그럼 내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메모를 좀 해보자. 네. 디자이너들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미리 수업 준비를 하는 교수님처럼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면 확실히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다만 이 즉흥으로 이거를 즉흥 어렵네. 형님은 즉흥의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해.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A라는 자켓을 누군가 발견을 했어. 벼룩시장에서 찾았던 아니면 어디 할머니 옷장에서 우연히 찾았건 아무튼 어떤 뭔가 그 디자이너 한 사람이 본인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를 찾았어. 그러면 이 발견이라는 거 자체가 그 디자이너의 어떤 눈인 거잖아. 근데 이 발견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레이블로 만들어버린 게 그 마르젤라의 레플리카 라벨.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근데 웃긴 게 그 레플리카 라벨을 보면 써 있잖아. 네, 어느 지역에 있었고 몇 년대 제품이고 이거는 근데 그 레플리카 라벨의 첫 번째 타이틀이 Reproduction of Found.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독일군에 있죠. 그러니까 마르젤라 레플리카 라벨 이렇게 네모나게 라벨이 있고 여기에 레플리카 이렇게 있으면 그 레플리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요 뭐라 써 있는 거에 Reproduction of Found라고 써 있거든. 이 마르젤라 이 멘트가 아마 없었으면 그 브랜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Reproduction of Found라는 지금 그 슈즈 브랜드는 이 마르젤라의 라벨에 있는 이 설명글에서 자기네 브랜드 이름의 힌트를 얻은 거야. 일본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근데 Reproduction of Found라는 이게 문법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릴 것 같은 이 단어를 브랜드 이름을 썼다는 거, 문법이 맞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잖아. 당연히 이 캡션을 보고 자기네 브랜드 이름 이걸로 해야겠다 라고 정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물론 그 신발 브랜드는 리프로덕션이라는 거를 너무 잘 하고 있는 좋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브랜드 이름 자체는 이 마르젤라의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 갑자기 글로 갔네.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템의 발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이거를 그대로 복각하는 게 이제 리프로덕션 아니면 우리말로는 복각 그건 거지. LVC 그러니까 리바이스의 LVC가 복각 브랜드인 거고 자기네 아카이브를 복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마르젤라의 레플리카는 자기가 발견한 멋진 빈티지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한 게 이제 레플리카의 개념이고 그거를 디자이너 브랜드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라는 빈티지 자켓을 이제 이렇게 변형한다 저렇게 변형한다 이제 다양한 게 있을 거야. 근데 이거에 그 디자이너가 이거를 픽한 이유가 핏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볼륨감이라던가 이런 실루엣이라던가 그래서 이거의 실루엣을 자기는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옷을 패터너한테 맡겨. 이 옷을 주고. 그래서 이 옷에 이렇게 막 핀이나 막 이런 걸로 표시를 해. 여기는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여기는 좋으니까 이대로 해주시고 여기는 주머니는 원래는 이런 주머니였지만 자기네 브랜드 시그니처가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 패턴을 응용한다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옷의 실루엣이나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그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애초에 제로부터 패턴을 뜨는 것도 원래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 느낌을 흉내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의 어떤 부분에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재현해서 자기는 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가 설명할 때 자기가 뭐 6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러이러한 컬렉션을 했다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이런 60년대 빈티지 옷의 특징들을 자기가 잡아서 패턴이나 실루엣적인 면에서 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카피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인스퍼레이션의 영역인 거지. 이 레퍼런스는. 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응용하고 저렇게 응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당당히 밝히며 만약에 이 옷이 소위 말해 지금 막 핫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핫했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핫했거나 오래전에 핫했어. 1980년대에 핫했어. 근데 지금 이 옷에는 별다른 임자가 없어. 그러면 아니지. 거의 근데 이 카피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 카피할 오리지널 옷들을 대부분 지들이 사서 입어. 지들이 사서 입어보았는데 멋있어. 그러면은 그 옷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고 싶으니까 그거를 카피하려고 그 옷을 거의 패턴실에 들고 가서 똑같이 떠주세요라고 하는데, 요즘에 남의 브랜드 옷을 갖고 만약에 패턴을 떴다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은 패턴의 카피는 맞지. 근데 어차피 패턴이라는 게 그 원단과 이 패턴의 궁합이 맞아서 어떠한 실루엣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옷을 완전히 그 실밥을 다 뜯어서 아예 옷을 조각조각 내서 그 조각조각의 패턴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느낌이 원래 안 나. 그래서 그거는 패턴 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패턴사들 정말 많았지. 근데 옛날에 내가 일본에 있는 패턴사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한국에서 오래 패턴을 하신 분한테도 들었는데, 정말 멋있다는 핏, 멋있다는 실루엣의 수많은 해외 아주 멋지다는 옷들 많이 갖고 와서 싹 해체해가지고 완전 바늘땀 하나까지 깨끗하게 다 해체해서 똑같이 패턴을 해도 옷이 똑같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패턴을 카피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한 뉘앙스를 낼 수는 있어. 하지만 오리지널 진짜의 그 맛은 못 내긴 해. 근데 패턴을 카피하는 일은 냉정하게 따져서 아무도 몰라. 패턴을 카피하면. 아니면 아주 특이한 실루엣의 그 시그니처가 있는 아주 특이한 실루엣의 패턴을 카피하면 이거 따라했네라고 당연히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냥 적당한 보통의 옷을 해체해서 패턴을 아예 똑같이 통째로 베끼면 원단 달라지고 디테일 좀 달라지고 디자인이 달라지면 그 원래 실루엣의 임자를 찾기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물며 뭐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를 좀 베이스로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젤 카본이나 빈티지 아카이브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브랜드들은 무조건 오리지널 빈티지, 그게 군복이 됐던 뭐 옛날 데님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옷을 갖다가 패턴을 하긴 해. 그 실루엣을 좀 참조를 하려고. 근데 그 패턴을 참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캡틴 선샤인 그 코트 얘기했으니까, 그 코트가 엄청나게 유행할 때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들은 그 옷을 아마 사서 똑같이 패턴만 베끼고, 그러니까 실루엣이랑 컬러랑 뭐 이런 거 똑같이 베끼고 주머니만 바꿔서 아마 만든 브랜드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 근데 그 옷의 원본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캡틴 선샤인 브랜드의 코트의 패턴을 흉내낸 거면 그거는 좀 안 되지 사실은. 그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패턴이라는 거는 일부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역을 카피할 수 있는 것들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거는 당연하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옷들을 사다가 해체해서 패턴을 하는 일은 너무 많아. 그쵸. 근데 정말 좋은 브랜드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싸구려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가 어떤 정말 마음에 드는 멋진 빈티지 옷에서 영감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어. 왜냐면 그거는 뭐 임자가 없잖아. 이미 뭐 한 7, 8, 뭐 몇십 년 지난 옷인데 본인이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패턴의 그 실루엣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패턴을 카피했다? 그거는 상관없지. 근데 요즘 유행하는 무엇의 브랜드를 사다가 패턴을 카피했다? 카피지. 하면 안 되지. 근데 티가 많이 안 난다 그거야. 아는 사람은 알겠지. 맞아요. 패턴이라는 게 디자인의 일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에 영감을 받고 해체해보고 패턴 사이에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디자인으로서 그 패턴적으로 되게 시그니처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캡틴 선샤인의 그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니들스의 뭐 벌룬 팬츠처럼 이렇게 통이 되게 커서 그것도 카피 진짜 많더라. 네, 그랬는데 그렇게 딱 패턴만 혹은 실루엣만 보더라도 어떤 디테일만 보더라도 이건 이 브랜드지 딱 생각이 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패턴을 그대로 딴 것 자체는 카피로 볼 수 있다. 그거는 그 옷을 사다가 떴으니까 네. 무조건 진짜 양아치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그니처한 실루엣이 있거나 디테일이 있는 것들은 사실 영감을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요소를 채용하는 순간 걔는 그냥 카페 영역이겠어요, 사실. 그렇지. 왜냐하면 주인이 그 전제하에. 옷을 자기 눈으로 만약에 보지 못했으면 아마 그 옷이 안 나왔을 거야. 그 옷을 봤기 때문에 멋있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옷을 만드는 거지. 여기에 나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할 거냐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좀 변화를 시도해서 나 카피 안 해야지 하고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자기 눈에 안 차. 왜냐면 오리지널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패턴을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갈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본 자체가 요즘의 옷이더라도 만약에 그 실루엣을 너무나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흉내 내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옷을 사다가 이거 뜯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뭐 묻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거는 카피지. 근데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들이 그렇게 해. 다 지네들이 막 외국 브랜드 막 비싼 거 다 사서 입잖아. 사서 입고 맞아요. 자기는 진짜 입고 그거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뜯지 않아도 카피할 수 있거든. 패턴은 자기는 그거 입은 다음에 자기는 그거랑 똑같이 카피해서 싸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많지 진짜. 그런 쓰레기 디렉터들이 많죠. 그리고 뭐 패턴적인 거가 아니면 이제는 어떤 원단도 있어. 원단 뭐 빈티지에서 주로 이렇게 영감을 받는 부분인데, 옛날 옷들 중에 원단이 진짜 멋있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식으로 생산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원단들이 있어. 그런 거는 원단 개발을 해보고 싶긴 해. 그 어떻게 보면 원단의 복각이지. 원단 복각 정도는, 원단을 개발하는 거 자체는 뭐 옛날 코트 중에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직조된 게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원단 업체를 만나도 그런 느낌의 원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빈티지 옷을 잘라서 원단 만드는 곳이랑 미팅을 하면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아, 이런 조직으로 이뤄서, 이런 원사로. 그래서 100% 재현은 안 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 원단 자체를 복원하거나 복각하는 거는 그건 좀 카피의 영역은 아니지. 지금은 찾을 수 없는 원단을 내가 다시 만들고 싶어 한 거니까 약간 복원의 개념인 건데, 이런 경우 지금 어떤 브랜드가 해외에서 괜찮은 옷 사왔어. 근데 그게 체크야. 그러니까 플레이드, 원래는 플레이드가 맞는 말인데 아무튼 그 체크라고 하는 그게 너무 예뻐. 그걸 똑같이 카피하는 경우도 많아. 원래 원본 원단을 얼마든지 그 해외 시장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비싸니까 원단에 대해서는 좀
원단을 카피한다? 좀 근데 개발 개념이야 개발. 근데 원단이 개발 개념인 것도 이해는 가긴 하지만 음. 또 시그니처한 원단을 카피하는 건 또 카피잖아요. 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네, 뭐 예를 들어 오리지널 빈티지나 아니면 주인이 없던 그 옷의 원단이나 질감이 너무 좋아서 디자이너가 이걸 픽해서 생산을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세이미야케 플리츠를 카피한다. 이거 완전 카피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결국엔 주인이 없는 것 이런 개념이 원단에도 사실은 조금 그러네. 대입이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애매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좀 너무 쉬운 부분이다. 아 오마주 얘기는 내가 네,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네, 오마주 없어요. 그러니까 오마주가 좀 애매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 빈티지 이 자켓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이 자켓이 그레이스 켈리가 입었던 자켓이야. 그러면 이 자켓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유명하지. 이 자켓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고 이 자켓은 이미 켈리 자켓이라고 불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유명한 이 아이코닉한 이 자켓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만의 방식을 조금 담아서 뭔가 이거에 묘한 무언가 비슷한 걸 만들었어. 근데 이게 뭐 자기의 색깔이 들어가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 근데 이거를 100% 그대로 복각하는 레플리카나 뭔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딱 보면 이게 딱 연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해낸 어떤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을 딱 보니 이게 떠올라야 돼. 전혀 연관도 없는데 오마주했다? 이거는 헛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것에 대해서 오마주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이거에 오마주인가 보다 라고 느낌이 와야지 이게 오마주가 된 거야. 근데 물론 설명도 해야겠지.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뭐 경의를 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이것으로부터 나온 거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나 혼자 생각한 건데 이거 원래 내 디자인인데 라고 말하는 거는 오마주가 아니지.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숨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카피인 거지. 이 사람이 원본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서 이거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물. 그렇지만 오리지널이랑은 좀 다른, 그게 이제 오마주인 거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는 오마주 개념이 아니야. 오마주는 변형이 돼야 돼. 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이거가 유명해서 이 사람이 오마주를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잖아. 오리지널에 대해서.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오마주 했는지 몰라도 오마주는 성립이 돼. 아는 사람들만 알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다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영화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너무 특정 장면에서 이 장면은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어떤 장면의 그 기법이나 아니면은 인물 구도의 이 표현이나 이거를 오마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정작 그 존경하신다는 그 원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몰라도 오마주했다니까 이게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원작의 영화가 궁금하다라고 또 궁금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거지. 보는 사람이 이 오리지널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따라했다 이거잖아. 그거 오마주한 거 따라한 거 아니냐? 따라한 거 맞아. 따라한 거 맞는데
정정당당히 밝히고 이 사람을 따라한 이유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야. 근데 이 사람이 오마주 당한 사람 있잖아. 이 원본 이 사람에게 사실상 허락을 구하진 않지. 이거 따라야 하는데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락을 받기에는 너무 작은 요소이긴 해. 그러니까 사실상 원본의 이거 동그라미 너무 많이 쳤네. 원본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너무 유명해. 근데 따라했어. 근데 이걸 따라했다라고 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말이 없긴 해. 뭐 따라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면 그냥 따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했다고 생각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이 사람 본인이 자기가 좋아해서 이거를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따라했어 하면은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애매하지? 네. 저는 90년대에 미국에 어떤 문화였는지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치, 우리도 잘 네. 모르지. TV를 통해 AFKN 뭐 이런 걸로 아는 거니까. 근데 뭐 바시티 혹은 야구 점퍼 그거를 가지고 폴로가 뭔가 히트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을 머릿속에는 해요. 아 그래? 네. 근데 폴로가 맞는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폴로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지. 네. 근데 그러면은 디자이너가 갑자기 나는 폴로를 오마주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오리지널이 있는 폴로의 출발인데 카피한 오마주야. 이게 이제 헷갈려요. 아 폴로는 오마주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아 그래요? 폴로도? 폴로는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브랜드야. 근데 폴로를 오마주한다라는 건 디자인적으로 좀 말이 안 돼. 폴로도 복각 브랜드가 아니지. 그치만 아메리칸 그 트래디셔널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브랜드고, 그 표현하는 그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손 안 대는 게 없을 정도로 되게 방대하긴 한데, 그 정확한 어떤 미국 특유의 그 문화를 계속해서 어필해 왔기 때문에 폴로는 복각은 아니지만 되게 빈티지 아이템들에 대한 방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브랜드야.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카이브를 브랜드 내에서 거의 다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독특한, 저 놀랍고도 좀 대단한 브랜드인데, 폴로 자체가 오리지널이 될 수 있다. 폴로는 오리지널이지. 근데 폴로가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는 사실 다 빈티지 인스파이어가 된 거야. 뭐 현대적으로 보자면 뭐 무슨 RLX나 뭐 스포츠 브랜드 뭐 그런 거를는 빼고, 그냥 폴로가 갖고 있는 아이코닉한 그 기본적인 스타일들은 미국에서 원래 헤리티지가 있던 브랜드들의 총 집합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그 브랜드 안에는 아메리칸 헤리티지 브랜드들 다 들어있고, 뭐 영국, 유럽, 뭐 미국, 뭐 아무튼 거의, 심지어 뭐 아시아라고 하면 뭐 중국까지도, 뭐 중국풍까지도 소화해버릴 정도니까 거의 글로벌한 헤리티지가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다 갖다 섞어서 폴로화 시켜서 만들어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스타일이 완벽하게 있지만 그 스타일 자체가 원래 있던 방대한 아카이브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폴로화 시켜놓은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폴로를 오마주한다? 폴로를 오마주하기는 좀 애매하지. 폴로는 오마주할 수 없고, 폴로 자체가 이미 되게 많은 오마주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뭐 오마주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재해석일 수도 있고, 뭐 표현은 좀 애매한데, 폴로를 오마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폴로 따라 만들었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이긴 해. 폴로가 이미 많은 해석을 거쳐서 자기 색깔을 낸 브랜드인데 그걸 오마주했다? 좀 독자적인 시그니처가 확실히 있는 거를 오마주하는 거지, 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폴로를 오마주하는 건 옷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다 어떤 무엇으로부터 출발해.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 안 한다고 하는 모든 디자인들도 무엇으로부터 출발해? 그게 뭘로부터 출발하냐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정말 사실 무궁무진해. 파인아트에서 통상적으로는 파인아트에서 정말 많이 얻는 디자인들이 많아. 뭐 어떤 작가의 그림에서 이런 선이나 컬러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아니면은 뭐 자연이 되었건 자연의 영감을 받을 수도 있잖아.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날 그런 구름이랑 뭐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데 저 컬러를 꼭 옷에 쓰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컬러에 대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무궁무진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너무 멋있었어. 뭐 그 빌딩이 뭐 어떻게 생겼나? 나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창문에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삐죽삐죽한 막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선들이 있었어. 근데 이 선들에 너무 매료된 거야.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이걸 만들 때 그 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거나. 그래서 나는 이 커팅을 옷에 쓰겠다 해서 뭐 소매 부분에 뭐 층을 뭐 이렇게 내고 뭐 또 이렇게 내고 해가지고 여기를 뭐 건물처럼 이렇게 커팅을 하거나 컬러를 넣어서 뭐 되게 독특한 소매 라인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영감을 얻는 요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미 어떠한 영감으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걸로 인해서 이제 이걸 흉내내는 게 이제 카피고 뭐 하나의 아이코닉한 그 무언가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결과물을 비슷하게 만들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오마주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게 오마주이고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거 오마주 했네? 아는 사람이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그런 게 바로 오마주인 거지. 이게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게 있어. 마르젤라 언제 컬렉션인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클 잭슨이 입어서 너무너무 유명한 자켓이 있는데 그 자켓을 마르젤라 컬렉션에 남자 옷으로 만든 적이 있어. 빨간색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M자 라인이 들어간 아마 옷인데 그 옷은 너무 유명해. 마이클 잭슨이 한창 80년대 전성기 때 거의 유니폼처럼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 뭐 아이코닉 자켓이라는 걸 알만한 옷이야. 근데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잖아.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마르젤라가 이제 그 옷을 오마주해서 자기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건 이제 카피가 아니지. 그야말로 오마주인데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되게 이걸 오마주했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마르젤라가 이거 카피한 거였구나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는 한 끗 차이인데 그거를 좀 정확히 그러니까 모르고서 그런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 또 틀린 말이 또 옮겨지는 것 같다. 그 마이클 잭슨을 예로 들면은 그것은 마이클 잭슨의 되게 시그니처한 옷이긴 했지만 이걸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람도 없었지. 그리고 그걸 생산을 해서 전개하는 브랜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픽을 먼저 하고 우리가 마이클 잭슨 오마주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 원하는 고객들은 우리 거를 즐겨봐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자체는 오마주라는 얘기신 거죠. 오마주로밖에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걸 이제 잘 모르면 오해를 할 수 있다. 그거지. 또 하나의 애매한 카테고리가 이제 패러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약간 비꼼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그거 많이 하잖아. 너 왜 이거 먹었어? 너 왜 이거 먹었어? 이렇게 막 흉내내지. 막 그러면 되게 너 왜 내 말 따라해 하면서 짜증나잖아. 조롱이 약간 있죠. 약간의 패러디는 무언가를 좀 풍자하거나 한국에서 좋아하는 말로는 뭐 해학 아무튼 뭐 그런 쪽의 어떤 영역인데 오마주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오마주가 존경심이 90이라면 패러디는 존경심 한 30에 조롱하고 싶은 느낌이 한 50.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돌려 깐다 느낌이 좀 있는 거야. 옛날 우리나라 뭐 인터넷 유머 같은 거에 푸마
로고 변형한 거 있지. 네. 뭐 그쵸. 원래는 푸마라는 글씨 위에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뭐 머리 이렇게 해서 뭐 파마라고 한다거나 또 뭐 있지? 되게 많지. 맞아요. 당구 그 푸마가 당구 치고 있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그런 거 많죠. 아무튼 네. 그 로고를 갖다가 재밌게 비꼬았잖아. 네. 그게 패러디야. 보통 로고 플레이로 그걸 많이 하는데 그 뭐 에르메스 로고를 패러디한 뭐 호미스라는 브랜드도 있을 거야. 뭐 맞아요. 나도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에르메스 로고잖아. 그 마차에. 근데 호미스의 의미는 좀 더 다른 거니까 에르메스의 그 H는 되게 비슷한데 어쨌거나 다르게 썼어. 리어카를 끌고 짐 끌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누가 봐도 에르메스를 이렇게 조롱했다? 기분 나쁘게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너무나 유명하고 어차피 범접할 수가 없는 클래스니까 그냥 우리가 서민들이 우리만의 뭐 에르메스로 비슷하게 호미스를 만들었어요. 우리 건들지 말아요. 약간 그런 되게 쿨하고 약간 농담 같은 의미인 건데 그걸 가지고 에르메스가 야 너네 왜 따라했어? 빨리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렇게 막 판매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뭐 특별히 뭐라고 안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게 패러디 같아. 그러니까 오마주는 이걸 보고서 흐뭇해한 거지. 만약에 오마주 당했어? 그러면 와 내가 오마주 대단히 약간 내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뿌듯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패러디는 자기를 좀 비꼬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그치만 거기에 기분 나쁘다고 대응하면 자기 꼴도 우스워질 수 있는. 왜냐면 너무 쿨하게 너무 잘 비꼬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고 좀 뭐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뭐 패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리바이스한테 당한 것처럼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긴 비슷하니까. 그래서 야 너네 브랜드 우리랑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 너네가 지금 한 플레이가 우리 브랜드의 상품 퀄리티를 떨어뜨릴 그런 여지가 있으니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 그 프라닥도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야 누가 프라닥이랑 프라다랑 혼돈을 해. 근데 프라다는 프라닥한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난 그게 진짜 너무 별로인 짓이었던 것 같아. 패러디는 좀 그런 애매모호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좀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까? 맞아요. 정리를 응. 제가 이제 어. 시청자 입장에서 느끼면은 카피 의도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것. 의도가 있고 없고. 아 그치. 근데 카피라는 거를 좀 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지 않냐 너도? 뭐 여하튼 카피는 그거 중요한 거 공감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플리카 복각 그냥 순수하게 그것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리고 뭐 오렌지 이런 애들 그냥 다 쓰레기 같은 말이고 어레인지? 아니 어레인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레인지 한다라는 말은 약간 변형하겠다는 거잖아. 네. 근데 그 변형의 대상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변형?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다가 거기서 변형을 하는 거는 어레인지를 하던 뭐 발광을 하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카피인 거고, 임자가 없는 군복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빈티지 아카이브 중에 되게 멋있는 무언가로부터 어레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괜찮지. 어쩔 수 없지. 오케이. 그리고 오마주. 오마주도 카피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존경심을 담아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고, 오마주를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대상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오마주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걸 오마주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지. 말 안 해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봤을 때 아 이거를 오마주한 거구나. 근데 오마주의 그 대상이 아까 말했던 홀로 같은 거는 오마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디. 패러디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러디라는 단어에서 재미, 해학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느껴져야 되고 그것도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대신 이거는 기분이 나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느껴지긴 한다.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마 저도 들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해서 이 네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고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런 것들 풀어주실 때뭐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나 또 나중에 한 번 더 풀어주세요. 그림을 네. 동그라미만 그렸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어. 네.